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브리드라는 학자의 메타코그니티브 어프로치 투 페어 프로그래밍 인플루언스 온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라는 논문이에요. 연구물인데, 아티클인데요. 이거를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좀 이제 영상을 켰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이 연구는 이제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헌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제 연구자들은 이 메타 코그니티브, 그 메타인지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메인이 뭐냐면 페어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어 프로그래머를 위한 이 교수학습 전략, 이 메타인지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도 이제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은 메타코그니티브 티칭 러닝 스트래티지를 이제 영향을 보는 건데,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도중에 영향을 본다라는 건데, 근데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의 어떤 맥락, 교육적인 맥락에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가 이제 메타코그니티브 티칭 러닝 스트래티지일 건데, 이제 요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접근을 보면 프로그래머들은 좀 혼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는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in pair, 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컴퓨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디자인하고, 그리고 알고리즘하고 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이제 같이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짝 프로그래밍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교육적인 맥락,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교육적 맥락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학습자에게 팀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개인 개별화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별화되어 있는 것도 같이 하면서 팀으로 하는 걸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페어 프로그래밍 중에 메타인지 기술의 어떤 이런 발전 같은 거는 짝 프로그래밍의 어떤 구성원의 메타인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학습이 좀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건데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도 높고 내용도 좀 복잡해요. 그것을 잘 학습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 걸 보면, 그 페어 프로그래밍은 콜라보레이티브 프로그래밍 테크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테크닉이라는 거죠. 기술. 그러니까 협업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술이 이 짝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 거고, 모든 프로그래밍 과제는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같은 컴퓨터를 보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학습자가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이제 짝으로 일할 때 각각은 특정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요. 한 명은 이제 운전자라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내비게이터 혹은 옵저버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논문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버는 계속 드라이버로 나오는데, 이제 내비게이터를 옵저버로
연명하는 그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는 이제 2명 중에 1명인 운전자는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하거나 디자인을 코딩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는 그런 운전자의 작업을 관찰하고 이 관찰, 그래서 이 observing에 대한 이 어떤 관점, 이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짝 프로그래밍의 아주 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관찰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문제를 식별하고 질문을 하고 프로그래밍 디자인이나 코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누가? 이 내비게이터가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이런 과제, 내비게이터들은 메타 코그니티브 띵킹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내비게이터의 어떤 역할을 보면 관찰하고 식별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한다라는 거는 이 내비게이터 혼자만으로도 이게 셀프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하잖아요. 그런 게 또 하나의 일면일 수도 있겠고, 더 페어 스위치 롤. 그래서 이 두 개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스위치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용어로 뭐 턴테이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전 지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르고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공동의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 사람한테만 치중해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핑퐁 하면서 서로 역할을 계속 바꾸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2사람 간에요. 그래서 학습을 이제 목표가 뭐냐면 improve가 향상시키는 거죠. 결국은 학습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은 어떤 스킬적인 측면도 이제 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독립적인 과제에 어떤 그러니까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구성주의적인 어떤 맥락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 구성주의 맥락이 있고 이제 비고츠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비고츠키의 지트피디 그 근접 발달 영역은 그 사람이 이만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안에 또 관찰이라는 게 또 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두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제 촉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메타인지는 그냥 뭘 알고 뭘 모르고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네? 여기에서만 그치면 사실 인지 측면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인지는 메타 인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제 요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인지는 인제 어 이 논문이 아닌 이제 다른 논문 메타인지로는 이제 그 리빙스톤이라는 학자가 쓴 논문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인제 메타인지에는 메타인지 지식과 메타인지 통제 사이의 긴밀한 관계와 상호작용은 반성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찰이라고 리플렉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반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 설계를 할 때 이 짝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반성의 과정을 모두 다 넣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잠깐 볼게요. 옆으로 빼서.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메타인지 지식이 있고 메타인지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메타인지 지식은 셀프, 러닝 태스크, 러닝 스트래티지가 있고, 그다음에 메타 컨트롤은 모니터링, 플래닝, 이제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 사실은 이 러닝 측면에 이 코그니티브적인 측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보나 이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오브젝티브나 리콰이어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이제 셀프적인 측면으로는 study preference, 그리고 factor that influence your performance, 그리고 strengths and weakness, 그리고 previous knowledge. 그래서 이거는 이제 셀프적인 측면이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 측면이고, 이제 러닝 태스크는 타입이나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오브젝티브, requirement, resources needed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러닝 스트래티지에는 characteristics, syntax, 그리고 이거가 이제 그 전이 and adjustment, 그리고 selection, 그리고 application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하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이 리플렉션이라는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플렉션이라는 이 과정은 이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이제 또 계획하는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 그림이 중요한 또 한 축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메타 인지 활동은 여기 보면 이전의 지식에 대한 성찰, 자신의 경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이미 알려진 문제의 측면과 연결을 만드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과 함께 도달된 목표를 수립하는 거, 코딩 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된 메타인지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보통은 이 짝 프로그래밍은 이런 어떤 개별 인터뷰지나 아니면은 녹화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이 그 짝 프로그래밍이 협력 코딩이니까 이 둘 간에 어떻게 이 메타인지가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 둘의 어떤 대화라든지 둘이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뷰지가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둘 간의 이제 녹음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순차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녹화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기 보면 그 짝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뭐 계획이나 모니터링 평가의 요소, 그리고 사전 코딩, 내부 코딩, 그리고 사후 코딩의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보면은,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그 대조군의 평균보다 이 실험 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다. 우리가 하는 일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다시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메타인지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학습 중에 이제 일으켰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실증 연구에 이 실험을 한 거잖아요. 실증 연구의 결과는 그 우리가 했던 그 문헌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했고, 참여 학습자의 메타인지 인식이 메타인지 교육 학습 전략을 구현하고 또 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메타인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짝 프로그래밍은 이 메타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이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짧게지만 이 브리드의 논문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이 리플렉션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과 그리고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그 교수 설계에서의 그 기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과의 관계는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약간의 그 틈을 좀 열어주었던 그런 어떤 논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